정의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심상정으로 간다. 저희가 쌍따옴표를 붙였는데 누구 얘기냐면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제 정의당에 복귀하겠다. 심상정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겠죠? 심상정 후보에게 대선이니까. 아니 뭐 대통령 선거 시기일 뿐만 아니라 어쨌든 당에 입당을 해서 혹은 복당을 해서 이 당과 함께 하겠다. 그게 누구든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죠. 물론 이제 진중권 교수님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특히 당원이었던 분이 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당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당의 귀책 사유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당의 귀책 사유가 없지 않았죠. 그리고 그 대목에 대해서 사과한 측면도 있고, 특히 지난 이제 그 조국 교수 논란 때 심상정 후보가 뭐 이번에 복귀해서만 새삼스럽게 사과한 게 아니고 계속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때 오판이 있었다고.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오랜 진보 정당의 당원이었고 지지자였는데. 그때 이제 당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던 이유는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다른 당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비판의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 좀 우호적인 행보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류의 비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평론가로서의 행보였고 평론가로서의 입장이었다고 보지. 만약 저분이 그때도 정의당원이었다면 당연히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정의당에서 탈당할 일이 없었다면 뭐 저렇게 평론가로서의 활동을 하지도 않았겠죠. 뭐 그건 다 지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제 그 입장을 올리셔가지고 그 뭐 여러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당의 입장은 드라이합니다. 당의 귀책으로 인해서 또 당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을 떠났던 분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은 환영한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걸 위해서 다른 당원들의 복당을 위해서도 애를 쓴다. 오늘 여영국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가 같으면 당을 함께 할 수도 있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많이 듣던 슬로건인데요. 얘기인데요. 네. 윤석열 후보 슬로건 후보가 아니에요? 얘기한 건데. 네. 그러나 이제 그 99가지가 같고 한 가지가 달라서 당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당은 이 당에 입당하시려고 하는 분들, 복당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최대한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그 진중권 교수하고 이제 그 다른 패널로 같이 이제 해서 다른 이제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어서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좀 가끔가다 듣거든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첫째는 일단 정의당에서 저분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줬어요. 명분을 준 게 심상정 후보가 그 조국 교수권, 조국 사태가 내가 정치 인상에서 가장 큰 실책이다라는 식의까지 뼈아픈 일이다. 뼈아픈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주 당이 잘못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탈당을 했던 조국 교수의 입장에서는 조국 씨의 입장이 지금 평론가죠. 조국 평론가 입장에서는 일단 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부담을 하나 덜어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여가부 폐지 딱 있잖아요.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자칭 페미니스트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격렬하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최근에 있었던 왜 멸공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밈처럼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제 분개 내지는 뭐 그런 화를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야, 국민의힘이라는 게 뭐야 이거. 지금 나는 좀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안 된다. 혹은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적은 친구기 때문에 이 당을 지지했는데 이 당에서도 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쪽의 얘기들을 하고 있네. 그럼 나는 이 당하고는 이 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던 차에 이 정의당의 어떤 심 후보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저는 이 진중권 교수가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또 예. 민주당 내 그런 내로남불 태도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 견제 심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 저분은 원래 진보주의자고 자유주의자예요. 예. 때문에 철학적으로 도저히 국민의힘과 같은 당과는 이게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유주의가 근데 이제 민주당 비판 카드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띄우는 듯한 예. 그런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 일련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에 비추어 봤을 때 저건 아니다. 이럴 만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행보들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비판으로 돌아선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얘기한 거 진중권 교수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평가한 것들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정치에 나오게 된 것들이 그것 아닙니까? 굴종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자기 원칙을 지키고 자기 일을 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정하게 칼을 댄다. 이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 말 자체를 갖다 시원시원하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정치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단점으로 변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혹시 김건희 씨가 출마한 걸로 생각한 게 아닌가? 당 대표부터 대변인부터 뭐 의원들부터 매체들 지지자들까지 몽땅 다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집중 포격을 좀 가하고 출마가 있거든요. 누가 예. 지금 이제 평가했던 부분을 들었는데요. 윤 후보에게 잠깐 우호적인 부분들은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이제 이의제기 같은 게 아닐까. 사실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에 처음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정치팀장한테 저희 부서에서 이제 단독으로 취재를 했던 부분인데 당시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내로남불 이 부분을 제일 낙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고치고 어떻게 보면 진보가 좀 더 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좀 많이 깨져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론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카드로서 그리고 보수도 좀 혁신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아닌 홍준표 후보라든지 전통적인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보수 후보였으면 그렇게도 평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기존에 좀 낡고 고루하고 답답한 그리고 수구적인 이런 보수를 좀 혁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일부 가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니더라. 똑같더라. 근데 이런 비판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마 내가 갈 곳은 이제 정의당이고 심상정이다 이런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맞는 말씀인 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느낌에는 아마 진중권 전 교수가 국민의힘이 좀 변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윤석열 후보를 만났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를 만났고 또 전화 통화도 자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나름대로는 또 이제 뭐 그런 주장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대목이 그 김종인 전 총괄 그 본부장이에요. 선대위원장, 예. 선대위원장이요. 총괄위원장을 강력히 지지했었거든요. 예. 그 진중권 전 교수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중도파 인사들이 들어와서 이 당을 좀 보수 보수 정당을 일색에서 혁신해야 된다. 그렇죠. 해서 아주 중도 쪽으로 좀 이렇게 끌고 가려는 듯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 당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우리 박 의원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당과 함께하긴 힘들겠지만 일단 우호적인 평론은 하실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그렇죠. 또 뭐 후보,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총괄 선대위원장, 뭐 선대위원장 내가 좋아하는 분,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뭐 중도적인 인사들 포진해서 당을 좀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이라는 게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분명히 보수 정당이고 그리고 보수 정당의 그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막 혼란 속에서 진행되다가 이게 뭐 제 길 찾아가는 것 같아 저 당 그러면 나는 뭐 이 당에서는 그럼 더 이상 내가 할 일 없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상상력을 약간 더 막 해보면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바랄까요? 윤석열 후보가 되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심상정 후보지만 네. 일단 두 사람 중에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뭐 그런 본인의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에 네. 거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초기에 가졌던 뭐 기대감이나 보수 혁신의 가능성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많이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정의당에 사실은 어느 정도 진중권 교수는 또 셀럽이기 때문에 정의당에 힘을 더 실어주면서 약간 민주당이 실망한 사실은 정의당의 제일 큰 고민은 양자택일이 되는 결선 투표가 없는 대선에서 사표될까 봐 정의당 표가 민주당으로 간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정의당의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상상력을 동원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이 선거라는 거는 아무리 셀럽이고 인플루언서여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예. 게다가 이제 정당에 책임 있는 당직을 맡고 또 선거 전략과 또 후보의 메시지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작가시고.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게 뭐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심상정 후보가 여기서 다시 지지율이 급부상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 진중권 교수가 나올 그 행동은 리액션은 네. 그냥 정해져 있어요. 모두 각이에요. 모두가 그죠? 네, 그동안에 민주당을 열심히 깠는데 그러다가 국민의힘을 상당히 그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도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뭔가 자신의 그 거취에 대한 움직임이 없이 비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으로 돌아가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아마 민주당과 더불어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모두 까기를 할 것이다. 뭐 많이 아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